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직장인들이 바라는 것, 퇴근 시간 이후에 직장 상사와의 연결을 거부하는 권한 아닐까요? 그쵸. 중요하죠. 네, 카카오톡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SNS가 활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퇴근 후에 메신저 연락,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업무방, 휴가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휴가 때 사실 알람을 꺼두기는 하는데 이것도 방을 나갈 수도 없고 알람을 꺼둬서 확인은 안 하는데 거기에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 좀 되긴 하죠. 맞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휴가 기간 중에 사내 단톡방, 메신저를 나오고 싶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휴가가 아닌 줄 알았네요. 근데 마음은 사실 굴뚝 같지만 휴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고용된 신분인 만큼 단체 업무방을 나가기를 누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근로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막는 이 법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발의만 됐을 뿐인데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휴가에도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시는 분들 좀 뜨끔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마 직장인들의 오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지 발의만 됐을 뿐인데도 회사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근로시간이 아닐 때 전화, 문자, SNS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는데요. 다만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발의된 법안은 한두 번 연락을 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런 건 아닌 거군요. 네, 그러기에는 좀 약간 과하죠. 그래서 이제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항목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네. 예. 하지만 한쪽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 모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업무의 연장선으로 꼭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긴 한 거죠. 네, 물론 급하게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도입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됐고 이게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SNS를 통한 어떤 업무 지시 이런 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제 더 늘어난 거죠.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통신수단을 통한 퇴근 후 업무 지시 시달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변화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몇 년 전부터 퇴근 이후 업무 관련 카톡 금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그러니까 분리를 위한 문화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직장인은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로 스트레스가 좀 크죠. 이런 현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지속해서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와 관련해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제화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법은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에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러면서 이제 법제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카톡 금지법이라고 이제 불렸죠. 그렇죠. 2017년에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 지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법제화가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가 궁금해요. 외국의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미 강력하게 보장받고 있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부럽지만 해외에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 지시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지난해 말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노동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정규 근로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 1억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하게 해야 기업에서도 더 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참 기업 차원에서라도 좀 자발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결국에는 억소리가 나야지만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유럽 기업에서는 일찌감치 근로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해 각종 시스템을 결국 도입을 한 겁니다. 폭스바겐은 업무 시간이 종료되면 메일 기능 자체를 중지했고요. 또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갈 경우에는 메일 발신자에게 업무 대체자 연락처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독일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단체 협약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고요. 국내에서도 LG U+가 지난 2016년부터 밤 10시 이후 카톡 금지를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인사 조치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10시라는 것도 이미 충분히 늦은 시간이어서 업무 시간을 초과한 건 뭐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밤 사실 10시. 예, 밤 10시잖아요. 놀랍네요. 조금만 더 좀 배려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줄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걸까? 근본적인 의문 저도 듭니다. 그런데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를 보면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실제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업무, 출근 지시에 대해서 연령과 직급별 인식 차이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 차별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건데요. 근무 시간 외에 SNS를 통한 업무 지시나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과 명절 출근 지시 이런 것에 대해서 20대이거나 일반 사원일수록 갑질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반면 50대거나 상위 관리자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업무 지시는 그 50대 이상의 그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이 될 여지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해 볼 노력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사의 경우에는 굳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지사항을 남긴다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지시받고 보는 사람에게는 심리적인 압박 엄청 크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회에서 일과 생활을 칼같이 분리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또 답장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 처리를 지금 하지 네라고 않더라도. 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상사는 말을 했으면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크고요. 또 그런 만큼 서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되도록 누군가에게 압박 주는 일은 스스로 자제를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인식이 언제쯤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김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